페라리가 54년 만에 소프트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말이죠. 엔조 페라리는 원래 GT 성향의 모델을 정말로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FR 구조를 항상 고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페라리도 미드십 엔진을 정말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차는 페라리가 원래부터 고수했던 FR 구조에 새롭게 소프트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 스파이더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먼저 이 멋진 모습부터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전형적인 FR 구조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롱노즈 숏데크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앞부분이 상당히 낮고 넓게 유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쪽에 탑재된 엔진이 드라이 썸프 방식을 통해서 엔진 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디가 일체감 있게 만들어진 그릴 형상에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고프로를 연상시키는 레이더 센서 디자인은 다소 좀 아쉬움으로 남게 되네요. G자 형상으로 폴딩되는 루프에도 페라리가 특별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소프트탑의 경우 차량이 달리게 되면 루프 뒷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페라리는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디자인을 별도로 했다고 합니다. F1의 노하우를 담은 브랜드답게 차체 하단에는 별도의 공기 흐름을 위한 구조물이 추가되어서 안정적인 주행을 위한 공기역학적인 요소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후면부에 숨겨진 리어 스포일러는 항력을 줄이면서도 다운포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된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내를 바라봐도 페라리가 로마 스파이더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로마 스파이더에 이식을 하고자 한 노력을 볼 수가 있는데,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 듀얼 콕핏 디자인을 이 로마 스파이더에도 이식을 했습니다. 덕분에 운전석과 조수석이 별개로 분리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변속기를 담당하는 버튼들도 페라리가 과거에 이용했던 H매틱 수동 변속기 게이트를 연상시키도록 디자인한 것도 과거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첨단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 고화질의 대형 모니터를 계기판으로 선택을 했고, 세로형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를 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동 버튼을 터치 방식으로 만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페라리의 공격학적인 노하우는 윈드 디플렉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판처럼 생겼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도 페라리만의 에어로다이나믹적인 노하우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수작업으로 제작이 된 가죽을 비롯해서 스티칭 장식, 그리고 금속이나 카본 마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서 페라리가 만들고 싶은 고급 GT가 무엇인지를 이 로마 스파이더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스포티한 디자인과는 다르게 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것보다는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GT라는 성격에 맞춰서 시트 디자인도 별도로 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로마 스파이더야말로 진정으로 페라리가 만들고 싶었던 그런 GT카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소프트톱은 이제 페라리가 54년 만에 다시 들고 온 그런 컨셉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톱 디자인에도 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해요. 쿠페형 모델과 이 오픈형 모델의 거의 실루엣 그리고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페라리가 만들고 싶던 그런 디자인 요소를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속 60km 이하의 속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됐습니다. 열고 닫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3초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작을 해봐도 일반적인 다른 소프트탑보다는 빠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처럼 정말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오픈 에어링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드라이빙도 즐기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낭만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페라리는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로마 스파이더가 정말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낭만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페라리가 만든 2+2 구조의 스포츠카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를 하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엔진은 이제 전 세계 올해의 엔진상을 정말 많이 수상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엔진의 반응성이 굉장히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이 엔진의 힘이 터져나오는 이 감각이 정말로 선형적입니다. 이 맥라렌 750S 같은 경우에는 이 터보렉 이후에 강력한 성능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페라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자연흡기 엔진을 경험하는 것처럼 굉장히 선형적이면서 어떤 영역에서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VA 3.9L 엔진은 620마력과 77.4kgps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저속 영역부터 고속 영역까지 엔진 회전수를 7,500rpm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 영역대까지 굉장히 선형적으로 엔진 출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꼈을 때 굉장히 이 엔진은 다루기 쉽고 감각적이라는 부분까지도 정말로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자동차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부분이 역시 페라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슈퍼카가 아니라 이런 로마 스파이더와 같은 GT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변속기의 감각 굉장히 빠릅니다. 역시 페라리가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 부분에서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정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뿐더러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기가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의외라고 느껴졌을 정도였어요. 포르쉐 PDK 상당히 유명하죠. 운전자를 자극시키는 그런 변속 감각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맥라렌의 변속기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기계적으로 철컥거리면서 정말 망가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변속 감각을 보여줬단 말이죠. 반면 페라리는 스포츠 모드 그리고 레이스 모드로 변경을 해서 주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굉장히 부드러움이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변속 충격보다는 이 순수한 동력 전달 그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춘 것이 이 페라리 변속기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너로 접어들었을 때는 굉장히 민첩하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선형적이면서 운전자가 조작을 했을 때 이 일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보여주거든요. 현재처럼 이게 스티어링 인풋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전륜과 후륜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줄 뿐더러 이 과정이 운전자에게 위화감 없이 다가옵니다. 이 후륜이 움직이는 이 감각, 특히 이 요 모멘트 부분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전자 제어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제는 전자식 디퍼렌셜까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페라리만의 이런 노하우 부분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런 GT카도 상당히 자극적이고 잘 달리는 그런 차로 변모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관적이에요. 이 후륜이 움직이는 느낌이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어떤 운전자에게 무서움을 주기보다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런 코너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운전자가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정말 이 부분은 역시 페라리는 다르구나. 그리고 페라리가 왜 운전이 쉽다고 하는지도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코너를 진입했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스티어링 휠의 얼라이닝 토크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선형적이고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감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혀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무게감 부분만 좀 놓고 보면 포르쉐 911과 상당히 유사한 무게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911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 무게중심이 조금 더 뒤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벼움이 좀 느껴질 수가 있는데 로마 스파이더도 거기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면서 정확한 그런 감각을 전달한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여러분들께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신기한 감각이기는 합니다. 이런 스티어링 감각을 만들어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게 배분도 있거든요. 이 로마 스파이더의 무게 배분은 48대 52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게 배분이 완벽하게 전후 50대 50을 만들게 되면 가속이나 감속 아니면 이 코너에 진입을 했을 때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쏟아지면서 위험한 그런 모션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쪽, 전륜이든 후륜이든 꾸준하게 무게가 조금 실려있는 그런 세팅을 좋아합니다. 페라리가 거기에 정확하게 맞춘 것 같아요. 48대 50이면 사실상 50대 50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후륜에 조금 더 많은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이 일정한 차량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차량의 기민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자,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일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 그냥 승용차를 타는 그 정도의 무게, 그 정도의 담력, 그 정도만 딱 정확히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 빠르게 달리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급하게 제동을 탁 거는 그런 환경, 그때는 제동 음작성이 굉장히 초반에 몰린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세울 수가 있었거든요. 일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 브레이크 페달 감각과 빠르게 달렸을 때 브레이크 페달 감각이 달랐다는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페라리만의 어떤 노하우가 담긴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특히 이 서스펜션 부분,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을 했을 때 처음 딱 느껴지는 부분은 많이 느껴졌던 감각이다. 어디서 많이 느껴졌을까요? 바로 GM의 MRC 서스펜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MRC 서스펜션의 특징이 이 하드존과 소프트존이 상당히 좀 유기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된 그런 느낌을 전달하거든요. 소프트존에서는 살짝 서스펜션이 논다는 느낌으로 약간 헐렁거린다는 느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하드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굉장히 좀 탄탄하면서도 안정적인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데, 로마 스파이더의 이 서스펜션, 특히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확실히 그런 성격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부드러우면서도 조금은 헐렁거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행 모드를 이 스포츠나 레이스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승차감이 상당히 하드해집니다. 그 처음에 느껴졌었던 그런 소프트한 감각은 전혀 없어질 뿐더러 굉장히 단단하고 짧은 스트로크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페라리에 많은 열광을 합니다. F1에서도 정말로 많은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페라리에 많은 동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달린다, 어떤 성능이 어떻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떤 페라리만 갖고 있는 그런 낭만을 이런 로마 스파이더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 성공을 해서 나도 이런 페라리를 한 대쯤은 정말로 운영하고 싶다. 그런 꿈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페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승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멋진 차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토그래프와 함께 하셨고요. 저는 김선웅이었습니다.